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윤석열 후보의 대권 도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내일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뭐 일조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후보, 그 윤석열 후보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함께 대권에 그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좋게 작용할까? 나쁘게 작용을 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와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자년 무자, 경진일, 병술시, 금수상관의 경광격, 간모군의 또 총장 되고 정직 2개월 먹고 인용되고 또 이번에 인용이 또 잘 못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대권 후보까지 금년 3월 4일 날 퇴직하고 6월 29일 날 정치 선언하고 또 7월 달에 7월 말경에 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현재까지 12월 5일 날 또 경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이렇게 선출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내일 사면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면에서 윤석열 후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사주 함께 한번 보시게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하도 스님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주를 많이 올려놔서 뭐 대충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결국은 오와 대운이 현재 이 사주에서는 점수로 계산하면 5.025 정도. 그 다음에 대운에서 3점. 결국은 지금 8점짜리 운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스님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어떤 분은 지금 6.5에서 한 7점 정도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놔두고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52년 양력으로 2월 2일입니다. 신은 스님이 인시나 묘시로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52년 양력으로 2월 2일은 애초에는 임진생입니다. 임진생이 입춘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해로 신묘년으로 사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묘년 신축월 무인일 인시 같으면 갑인시, 묘시 같으면 을묘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축월의 무토가 일단은 등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축월은 동월입니다. 겨울의 추운, 겨울의 흙이다, 얼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금 두 개가 지금 금극목을 하고 있습니다. 식상 제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얼핏 보면 토가 토월에 등령을 했으면 왕하다. 그런데 금의 설기가 되고 또 이 강한 나무가 목국토라니까 설극으로 인해서 설과 금이 설하고 또 나무가 극하고 그래서 무토 일주가 약해졌다. 그래서 얼른 보면 약하니까 도와줘라. 도와주는 게 뭐 인중 병화 정도는 있겠죠. 네.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수는
신약사주, 아주 신약한 그런 신약사주다. 자, 신약사주가 됐을 때 과연 2012년도에 대권 도전해갖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냐? 안 됩니다. 미안하게도 신약사주, 이것을 설금용 겁으로나 설금용인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신은 없을 때 신묘, 신축, 무의, 무토일주. 자, 이 약간 축토, 더구나 겨울에 동토인데 이 동토 한 가지 가지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냐? 안 됩니다. 너무 약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까지 되게 되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술충미월, 진술충미월에 충미월은 진술충미월만 그렇습니다. 진술충미월은 차월로, 그러니까 전립일이 차월 전립일 전, 예를 들어서 진월 같으면 4월이 되겠죠. 술월 같으면 해월이 되고, 축월 같으면 인월이 될 거고, 미월 같으면 신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립일 전 5일 전 정도면 차월로, 다음 달로, 그 말입니다. 차월로 진기를 잘 봐야 된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오행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왕세, 강하고 약한 걸 따질 때 차월이 반드시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축월입니다. 축월인데 입춘 4일을 남겨놓고 인월로 진기 전립일이 지금 4일 후에는 인월로 바뀌는데 4일 전에 지금 축월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차월로, 인월로 진기라, 인월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인월로 보게 되면 신묘, 지금 축이 인월로 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인목이 있고 목이 있고, 결국은 나무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나무를 따라가는, 축토는 목국토 토생님이 되니까 그 더구나 동토니까 굉장히 무력합니다. 태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주는 인월로 진기가 돼서 목을 따라가는 총살격인데, 이런 때의 총살격, 그러니까 비겁이나 인성이 어느 정도 왕한 상태지만은 관살이 너무나 대왕해가지고 따라갈 때는 종살은 종살인데 가종살이다. 가종살. 부득이하게 따라간다. 가종살 중에서 진종이 된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득이하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가종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관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겁이나 인성이 있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 부분이 아주 약해져서 약해졌다는 것은 마음과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할 수 없이 따라간다. 그냥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라, 나무가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가종이라 그러죠. 가종살 중에서 진종이다. 나무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따라갔는데 태왕한 관살을 따라갔다. 그래서 가종 중
진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종과 가종중, 진종은 좀 다릅니다. 지금 진종이란 것은 완전히 일주가 육은 하나 태세할 경우를 갖다가 진종이라 하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왕하는데 부득하게 관살이 너무 강해서 그 관살을 따라가는 것을 가종 중에서 진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이 용신이다. 이 사주 자체는 목이 용신이다. 자, 나무가 물을 먹으면 강해집니다. 그러면 금은 병이겠죠. 토는? 그럼 불은 어쩝니까? 금이 병이니까 천간으로 들어오는 이 신금, 축중신금, 신금 이건 다 병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들어오는 불은 약이다. 지지로 들어오는 불은 어쩌냐? 우선은 지지로 불이 들어오면 나무를 우선 설기가 됩니다. 병사궁이 되기 때문에 사는 병궁이요, 오는 사궁이 됩니다. 그래 일단은 용신이 설기가 되면서 병을 적으니까 용설병극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눌러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도에 대통령 당선이 되고 2013년도에 2월 달에 취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2014년도 4월 16일 날 참 기억하기도 정말로 쉽지 않는 세월호 참사가 또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 자, 이러한 원인이 뭐냐? 과연 대통령 되는 어떤 원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느냐? 미토운의 대통령이 됐어요. 자, 지금 이 운은 51, 52 지나고 53, 54, 55, 56, 57세까지가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는 정월기가 있죠. 미토가 정월기가 있습니다. 정이 18개월. 그 다음에 을목이 6개월. 나머지 36개월은 미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미토는 정화 18개월만을 빼놓고 나머지는 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시가 되든지 이묘하고 이묘든지, 묘시면 이묘고, 그 다음에 또 이묘하고도. 묘미와 목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찰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래서 관록이 하늘을 치솟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이었다. 거기다가 임진년입니다. 그때가. 그 전에가 신묘년입니다. 그 전에가 경인년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부 목이, 그 다음에 2012년도가 임진년의 하반기에, 상반기 물, 여기서부터 2011년 하반기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운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더 빠르게는 2010년도 하반기부터.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12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가 터지고, 2016년도 하반기에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가 병신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병신년.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2016년 같으면 지금 이분이 70세입니다. 71세라고요? 71세요? 70세인데 임진생은 맞는데 입춘이 지나지 않아서 신묘년으로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0세 맞습니다. 70세에서 지금 5년을 갖다가 2016년 5 빼면은 65세라는 얘기죠. 65세면 자 여기 보게 여기 지금 미토 대통령이 됐습니다. 61세, 62세, 63, 64, 65, 66, 67세까지가 무토입니다. 자, 무토가 들어가면 토생금 금국목이 될 거 아니에요. 문서가 떴는데 식상제살이 되니까 이거 관제가 붙었습니다. 거기다가 관제가 붙었는데 거기다가 2016년도 하반기 병신년 천간에 무토 토생금 금국목이 됐고 그 다음에 신금이 인신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쩝니까? 식상제살이다. 관살이 용신인데 식상은 어떻습니까? 관제를 몰고 온다. 그래서 탄핵이 소추가 돼서 결국은 2017년도에 3월달인가요? 이제 구속이 돼서 지금까지 약 4년한
8, 9개월 정도 지금 또 저쪽에 계시다가 지금 바야흐로 내일 이제 사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면이 됐을 때, 근데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가지고는 가종살 중 진종살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가종살 중 진종살격이다. 그래서 목을 따라가는 사주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분이 지금 무토에서 천간했던 무토 대운에 1년 후에 인신충에 그래도 토금 식상제살이 돼서 그런 엄청난 인생에 정말로 참으로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돼서 그 상황도 이제 내일부로 2021년도 12월 31일부로 사변 복권이 된다 하니까 과연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내일 지금 사실 진직 나왔어요. 스님이 볼 때는 이운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이 신중 임수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럼 이때가 뭐냐면 62, 63, 64, 65, 66, 67, 68, 69세 작년 하반기에는 스님이 경자되니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올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아직 다 해결이 안 돼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이달이 음력 동기달이 경자월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달운에라도 물이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복권이 되는데, 자,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되는 것과 윤석열 후보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면, 우선은 윤석열 후보는 지금 현재 병화가 영신이기 때문에, 불이 영신이기 때문에 많은 나무 아주 강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강한 사람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후보하고의 그 강한 나무, 그 나무는 반드시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냐. 스님 그렇게 본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무를 따라가는, 정말로 이 지금 윤석열 후보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왜? 불을 떼야 되니까. 겨울에 나무기 때문에 불을 떼주면 나무가 홀을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의 궁합은 맞다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윤석열 후보 대권 가도에 크게 실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윤석열 후보 대권 가도에 그 가도를 저해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메시지를 내지 않나 아마 낼 거예요. 스님이 볼 때는 낼 수 있는 의무는 내년 구정을 기화로 해서 내지 않냐. 왜? 구정 지나면 내년 이민년이니까, 내년 이민년이니까 다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1년 운이라도. 근데 금년은 뭡니까? 신축년이에요. 금년 신축년이니까 몸이 아파. 아직도 지금 상당히, 스님은 잘못하면 옥사를 할 줄 알았어요. 만약에 옥사가 됐다,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면 복권 잘 했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더 갔으면은 지금 신축년 금년 구정 넘기기 전에 잘못하면 옥중에서 병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봅니다. 잘 사면이 됐다고 보고요. 내년 2월 1일 전까지는 신축년이, 축토가 또 토생금이니까, 토생금.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은 이제 건강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이민 개묘가 되기 때문에, 수모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스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은 궁합이 잘 맞는 궁합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행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저런, 지금 이준석 대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지율 면에서도 그러고 지금 국민들이 참 뭐 식상한 어떤 그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가고 이번 주도 뭐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니까 가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아마 뭔가 조금 달라지지 않냐. 병자월도 이제 거의 끝나고 자 그러면 여기 자가 이 뭐야 쥐가 세 마리예요. 이 제사 타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와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그런 선대위 다뭐 사퇴하고 뭐 이런 또 가서 그냥 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이준석 대표는 해결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당 대표를 그냥 앉혀놓고 절대 선대위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평가도 어떤 말도 일체 하지 않게끔 딱 이렇게 김정인 뭐 선대위원장이 완전히 이준석 대표는 입을 봉하고 당 대표로서 역할만 하고 선대위는 아예 기웃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은 또 뭐 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혼자서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냅두든가. 당무 지금 선대위로 다시 복귀를 한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사람은 한 번 배신하기가 힘들지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할 수 있고 두 번이면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신은 안 해야죠.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스님이 정신질환성 신경정신성 질환이다 이것은 운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따끔하게 스님이 조금 거칠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무슨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스님하고 뭐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대표라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이 뭔가는 국민을 위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꼬집어 주는 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영상을 통해서 여기서 말을 해봐야 들리지 않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건 도움이 안 된다. 네 인생을 생각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현재 이 중차대한 대선에서는 정말로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성하고 자중하고 입 좀 다물고 그냥 당 대표직만 유지를 하고 선대위는 기웃거리지 말아라. 지금 그동안에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몇 군데 가서 뭐 서로 모임도 갖고 가서 무슨 또 뭐 2030 청년 뭐 기타 등등 막 다 만나가지고 동행을 해가지고 동행만 하면 구설이 따라요. 이준석 대표하고 동행만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후보를 가려버려. 그러니까 득이 될 것이 없어. 이준석 대표가 운이 있는 사람 같으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부족하더래. 거기 채워지는데 윤석열 후보 지금 계속 운을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동행을 못 오게 한 거예요. 이거는 좀 엊그제가 지금 대구 가서 뭐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혼자서 가서 목소리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크게 나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거의 윤석열 후보가 지금 12월 31일 내일 지나고 지금 양력으로 1월달부터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양력으로 2월 15일 이민월에 음력으로 1월 15일 양력으로 2월 15일부터 3월 9일날 선거예요. 결국은 22일 날에 여기서부터 목소리가 터질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속이 문드러져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정치 인생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심사숙고하고 무엇이 병인지 무엇이 약인지 처신 똑바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스님의 보건대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물론 지금 이달에 병자월에 물이 또 들어왔으니까 또 저런 일이 또 당대표가 저런 일이 또 생기고 또 그 일이 없더라도 윤석열 후보한테는 썩 좋은 달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도 다소는 하락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아니면 그 빠르면 이번 일요일부터 또 뭔가 지지율의 변화가 상승세로 벌어들지 않냐.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는 구정 일주일을 놔두고 구정 밥상에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런 상당히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냐. 그 다음에 양력으로 2월 15일 이후부터는 정말로 이제 대선 22일 13일 9니까 22일이잖아요. 뭐 2월 15일부터는 정말로 목소리가 찌렁찌렁하지 않느냐 그렇게 스님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선전하시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명과 윤석열 후보의 대권하고 어떤 그런 득이 되냐 실이 될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